이어서 범주형 데이터, 이산형 범주형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두 속성 사이에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 거기에는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카이 제곱 검정은 통계학에서 검정하는 방법 중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데이터가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다. 이 A 속성, B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남녀, 학점 A, B, C, D 이런 것처럼 숫자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와 있어요. 그럼 뭐 여기에 평균을 구한다든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상관관계가 높으냐 안 높으냐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카이스퀘어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스퀘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속성 A의 범주값 A1부터 AC까지 C개의 범주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의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뭐 F 학점 이런 식의 뭐 5가지. 여기서는 지금 A1, A2, AC까지 C개의 범주형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남녀 또는 뭐 혈액형이 A형, B형, C형, O형, A형, B형, AB형, O형 뭐 이와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도 또 값이 있겠죠. 그걸 R개라고 했습니다. B1부터 BR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속성 B가 R개의 범주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이 이제 쭉 데이터들이 오는 거죠. 이것을 A 속성과 B 속성으로 구성된 터플이라는 것은 여기 데이터 행들을 터플이라고 합니다. 이 터플들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터플들에 이 범주형 데이터가 몇 번 나왔느냐, 이 범주형 데이터가 몇 번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출현 횟수를 이 분할표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A1이 B1에 대해서 몇 번, B2에 대해서 몇 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A1일 때 여기에 B1, B2 뭐 이런 값들을 갖겠죠. 그래서 A1 값에 대해서 B1이 몇 개, B2가 몇 개, B3가 몇 개, A2 값이 여기 A2가 있겠죠. B1이 몇 개, B2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출현 횟수를 이 범주값 A의 범주값, B의 범주값에 대해서 출현 횟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을 이제 카운트를 해서 이 값을 토대로 카이스퀘어 개수를 구합니다. 자, 뒤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AIBJ의 속성 AI 속성 A에 대해서 AI를 가지고 B에 대해서는 BJ를 가지는 요게 하나의 행이라고 쳤을 때 요게 하나의 행이라고 쳤을 때 그 값들의 기대되는 숫자, 그 다음에 요게 실제로 관측된 숫자, 관측된 숫자에 기대된 숫자를 뺀 제곱, 그것을 다시 요 기대 숫자에다가 나눠준 요 값들의 합으로 카이스퀘어 값을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관측 도수라는 게 뭐고 기대 도수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요게 기대 도수고 요게 관측 도수죠. 그래서 요거를 예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성별이라는 속성하고 선호도라는 속성하고 이 사이에 관련성이 얼마나 높으냐 안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별은 남자고 좋아하는 소설이 픽션, 가상의 공상소설, 이걸 픽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설문조사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고 non-fiction, non-fiction은 사실적인 허공의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적인 스토리, 이걸 non-fiction이라고 그러죠. non-fiction을 좋아한다. 그 다음 사람은 여잔데 픽션을 좋아한다. 그 다음 사람은 남잔데 픽션을 좋아한다. 그 다음 사람이 남잔데 non-fiction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별은 무엇이며 소설에 어떤 장르의 소설을 선호하는가라고 하는 선호하는 장르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성별에 따라서 선호도가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남자는 픽션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여자는 non-fiction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그런 식으로 이 성별이 주어지면 좋아하는 소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오느냐 하는 정도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전쟁 영화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그 여자들은 멜로 드라마, 멜로 같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죠. 예, 그렇다면 어떤 성별이 주어지면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자들도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남자들도 멜로 같은 그런 이제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성별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슨 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장르의 선호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높고 장르의 선호도가 없으면 상관관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남자가 픽션을 좋아하고 어떤 여자가 non-fiction을 좋아하고 이렇게 쭉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한 것을 이렇게 분할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분할표는 이 성별이 A 데이터다, A 속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호도는 B 속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속성에 있는 범주형 값 메일, 피메일이죠. 그 다음에 B 속성에 있는 범주형 값 픽션이냐 난픽션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메일 중에서 픽션을 좋아하는 숫자, 남자 중에서 non-fiction을 좋아하는 숫자, 여자 중에서 픽션을 좋아하는 숫자, 그 다음에
non-fiction을 좋아하는 숫자,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관측 도수라는 것은 출현 횟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출현된 횟수인데, 관측, 실제로 조사한 데이터의 출현 횟수예요. 그럼 이게 쭉 조사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픽션을 좋아하는 사람의 전체 숫자, non-fiction을 좋아하는 사람의 전체 숫자, 그 다음에 전체 남자의 숫자, 전체 여자의 숫자,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이고, 요거는 기대 도수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남자가 지금 총 300명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픽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450명, non-fiction을 좋아하는 사람이 105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총 300명이니까 전체에 픽션을 좋아하는 숫자와 non-fiction을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남자가 전체 중에서 보면 3분의 1 정도가 non-fiction을 좋아하고 3분의 2가 픽션을 좋아하고 3분의 2가 non-fiction을 좋아하네요. 요 비율상으로 따져봤을 때 남자가 한 90명 정도가 평균 비율이다. 남자 중에 픽션을 좋아할 사람이 요 정도 비율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비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non-fiction은 요 정도 비율이다. 여자들의 경우는 1200명이니까 약 4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 360명이 평균적으로 보는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숫자 대비 픽션과 non-fiction을 좋아하는 그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그 평균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대도수 EIJ를 계산하는 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EIJ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나와 있냐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곱한 것에 n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J의 개수, AI의 개수, BJ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n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AI죠. 여기 A1이죠. 여기 A2죠. 여기 B1이고 B2죠. 예. 메일을 A1이라고 치고 피메일을 A2의 범주형 데이터라고 치면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얘 값 300 곱하기 BI 값 450 곱한 다음에 이 전체 숫자 15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A1의 값, 여기 B1의 값이죠. 여기 전체 n이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요 값, 기대도수 E11이 나오는 거예요. E12는 어떻게 나올까요? E12는 A1 300 곱하기 2 요거죠. B2 1050 나누기 1500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요 각각의 값이 몇 번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한 것, 요게 기대도수입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이 식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카이스퀘어 값이에요. EIJ 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원래 값과 실제 값 요거죠. 250 빼기 90이죠. 이걸 제곱하고 다시 90으로 나눠줍니다. EIJ분의 observation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에다가 EIJ를 빼주는 거죠. 이걸 쭉 합치니까 그 다음 값 200에 360을 빼는 거죠. 360 빼고 제곱에 360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쭉 다 더한 값이 카이스퀘어 값입니다. 요 예제에서 요 예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계산한 값이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 보면 이게 0.86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걸로 이 예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별과 선호도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형 속성 A와 범주형 속성 B에 쭉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 터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N개의 터플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A의 범주형 데이터 A1부터 AC까지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B1이 몇 개 나왔느냐, 이쪽에 있는 B2가 몇 개 나왔느냐, 이걸 쭉 계산을 하는 거죠.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와 B로 이루어진 터플 N의 C개의 열과 CC라고 하는 것은 A 범주형 데이터가 갖는 A 속성이 갖는 범주형 데이터의 개수, 요거는 R은 B 범주형 데이터가 갖는 개수 사이에 분할표, 요게 분할표죠. 분할표를 만들어서 이 값을 가지고 뭘 계산하느냐면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할 때 요 OIJ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관측된 요 데이터로부터 관측한 요 데이터들을 OIJ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오는 게 평균이냐라고 하는 평균 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OIJ를 관측 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이제 평균 기대 도수라고 하는데 요 기대 도수는 뒤에 공식에서 이렇게 요 EIJ라고 하는 것은 IJ라고 하는 것은 AI의 개수 BJ의 개수, 그걸 곱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해지는데 평균적으로 요 AIJ 값이 몇 개 오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평균 기대되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검정 테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검정 어떤 그 확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통계학에서 하시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범주형 데이터에 이걸 그 분할표를 만들고 이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몇 개 오는가 대비 얼마나 그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 이것이 카이스퀘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범주형 데이터도 숫자가 아닌 이런 데이터도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하고 다른 데이터는 거의 유사한
같이 움직이는 데이터니까 어느 걸 뺄 건가 안 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하는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실제 그 어떤 그 응용에서의 의미상 이게 상관관계가 높더라도 따로따로 있어야 되느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의미적으로 이건 그 같기 때문에 하나만 유지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데이터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값을 충돌하는 부분인데 내용이 조금 남아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이번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4절의 내용을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하겠습니다.